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심전도도 해보고 심장 초음파까지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남아 계실 겁니다. 제일 곤란한 상황이죠.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그럼 이 불편감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의원에 찾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심전도라는 검사는 굉장히 간편하고 단순한 검사인 것 같지만 심장과 관련된 질환의 거의 모든 질환을 걸러낼 수 있는 강력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심전도 검사가 굉장히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나는 심장 두근거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가슴이 뻐근하고 무섭죠. 심근경색 협심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전도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죠. 심전도에서 거의 모든 질병을 잡아내는데 거기서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심초음파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혈관 조영술을 또 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또 MRI 같은 것들 또 상위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심초음파를 했는데 더 이상 소견이 없었으면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근거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심장에 큰 병은 없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이 또 있죠. 두근두근 벌렁벌렁하고 우리 한의학에서 심계정충이라고 하는데요. 조그만 신경을 써도 가슴이 이제 답답해지는 이런 상태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놀랄 일이 없는데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심장이 과도하게 뛰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것처럼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비슷한 증상으로 불안하셨다면 오늘 이 내용이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이제 가장 먼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심전도나 심초음파 같은 검사를 받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심장 구조나 기능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감이 생기는 걸까 하고 더 불안해지기도 하죠.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신체화 증상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인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단순한 심장 질환이라기보다는 심장에 열이 쌓인 상태, 즉 심화가 과도한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스트레스, 긴장, 과도한 걱정 같은 정서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 자극으로 인해서 심장에 열이 몰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은 심장 자체의 고장이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은 흔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뛴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한의학에서 심계정충 이외에도 심하비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명치 끝에가 답답하다, 비라는 게 답답할 비자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심장은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고 실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핵심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감이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심장 박동까지 크게 인식하게 되죠. 이게 흥분 상태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증상은요, 심장 질환보다는 정신적인 긴장과 불안이 만들어낸 생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장기가 아니라 정신과 감정을 주관하는 장기로 설명을 합니다. 임금의 기관이죠. 군주지관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화기가 위로 치밀면 이제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불안감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심혈허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화기운을 누르지 못하고 위로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야 우리 생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기능이 저하되면 이렇게 불이 위로 뜨게 되는 것이죠.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사려과다하면 혈허해지기 때문이고요. 이때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 바로 불면, 잠이 안 오죠. 불안, 예민함입니다. 이 혈허 증상들과 다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심장 상태와 정신 상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화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곧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는 심장의 혈액을 충만하게 해주는 보혈을 해주어야 음허화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심장이 불편한 분들 중에는 명치가 답답하고 아까 심하비라고 했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약간 유사한 증상이기도 한데 심근경색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나 체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소화제 먹고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식체 증상과 심근경색의 증상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심장의 열이 위장 쪽으로 기운을 억누르게 되면서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하 소통이 안 되면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심장의 화기가 강해지면서 위와 장의 기운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위아래가 꽉 막힌 것, 더부룩함, 답답함, 소화불량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열이 위장 기능을 억누르는 것을 한의학에서는요, 심폐지기의 울결 또는 화생토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장의 열이 아래로 내려가서 장기를 따뜻하게, 화강이죠. 화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위로 치밀어 올리면서 명치 끝에 기운이 꽉 막히는 담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음이 있으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가 또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심장의 열과 소화불량은요, 서로 무관한 증상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강 증상 역시 심장 상태를 반영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혀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설진을 중요하게 보죠. 한의학에서는 설자 심지묘라고 해서 이 혀가 심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장의 상태를 혀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심장의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심장 상태를 잘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혀가 빨가면 혈액이 충만하고 혀가 창백하면 혈액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죠. 여기 태가 많이 끼면 담음이 성했다, 이렇게 설진을 하게 되는데요. 거울로 자신의 혀를 관찰했을 때 심장에 열이 있다면 혀끝이 유난히 붉어지거나 혓바늘이 자주 돋고 혀 가운데가 갈라지기도 하죠. 이걸 설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혓바늘 또 혀에 이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입병이 많이 나게 됩니다. 심장에 열이 있으면 혀가 따갑거나 입이 유난히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 이 역시 심장에 열이 많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구강의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전반적인 몸의 균형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의 면역도 마찬가지죠. 정서적 불안이 계속되면 잠들기 어려워지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또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가 많죠. 홀딱 깬다고 그러죠.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 생각이 멈추질 않아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심장은 충분히 쉬지 못하고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불안, 심장 두근거림, 불면, 심장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심장의 열은 더 많아지고요, 감정 조절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과 분노 같은 감정이 함께 올라오면 신체적으로도 심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감정 상태와 신체 상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장의 열을 낮추고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심장열을 낮추는 생활관리의 핵심은요, 심장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하기보다는 먼저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장에 열이 쌓이지 않도록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증상 완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 생활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나 진한 차, 에너지 음료 등은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두근거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의 과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 역시 심장의 열을 높여서 소화불량과 함께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하고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하루 종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몸을 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짧은 명상이나 느린 복식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긴장된 신경이 풀리면서 심장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심장의 열을 낮추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심장 두근거림은 심장 자체의 병이라기보다는요, 신경의 긴장과 감정의 불균형,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에 열이 쌓인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한 두근거림 뿐만 아니라 불안감, 불면, 소화불량, 입 마름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조금 쉬어야 한다,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장을 억지로 누리려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긴장을 풀고 자극을 줄이며 심장의 열을 서서히 낮춰주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건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계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관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